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6주 1회차 런데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여기 가장 가까운 걸포 중앙공원의 옆에 산책로 길에 와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혼자 촬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외로운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외로운 거 멈추세요. 멈춰! 멈춰! 외로움 멈춰! 멈춰! 자, 여기 오늘도 게스트 아까 왔습니다. 개야. 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학생은 1학년 8반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닉네임으로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는 1학년 8반의 태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고. 자, 여기는 일로 오세요. 실버건입니다. 실버건. 닉네임 실버건. 아는 사람들은 왜 실버건인지 알 거예요. 실버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늘 그렇다면 나오게 된 박수 8반 드디어 8반이 나왔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를 계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태희 씨가 계기가 아주 특별하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태희 씨가 나오게 된 썰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목요일 날 하이트레킹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이트레킹이 뭐죠? 그거 체육쌤이랑 7반 친구들이 하는 그 등산부요. 등산 동아리, 네. 자율 동아리인데 등산을 해야 되는데 밖에 비가 온 거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레크레이션 네, 그런 걸 레크레이션 해가지고 게임을 해서 어디서 의자 빼기를 했는데 제가 걸려서 네. 왔어요. 걸려서 최종적으로 사실 벌칙을 그걸 걸은 거예요. 그쵸? 런데이 게스트 출연. 근데 딱 우리 8반이 마침 게스트가 안 나왔었는데 태희 씨가 된 거죠. 아주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 옆에 실버건 씨는요? 저는 이거 자리 비운다 해가지고 네. 나오려 했는데 네. 이거 그냥 그 친구랑 게임하려 해가지고 그냥 안 나오려 했는데 가다가 유모모 씨가 네. 이거 뻥치지 마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 짜증나서 뻥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나왔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네. 나도 나올 수도 있는데 둘 다 두 게스트 모두 좀 특별한 지금까지에는 없었던 그런 게스트 출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게스트 8반 두 게스트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런데이 촬영에 임하는 각오. 저부터요? 실버건부터. 저는 일단은 이모모 씨보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전 남자 게스트 학생. 하모모 씨랑 이모모 씨가 이모모 씨보다 많이 나오겠습니다. 많이 얼굴 비춰지겠다. 그만큼 더 선생님이랑 따라서 끝까지 뛰어보겠다. 좋아요. 그 다음 태희씨. 저는 15분을 영상에 나오려 했는데 이번에 5분 뛰는 거라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15분? 네. 총 15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요, 연속으로 15분. 연속으로 15분. 근데 왜 포기해요? 5분이면 더 짧은데? 엄청 긴 거 아니에요? 15분 뛰려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5분 동안 계속 뛰어야 돼요. 네, 5분을 6세트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 아니에요. 아니야. 난 태희씨 사전에 포기는 없잖아요. 포기할 거예요? 쉽게? 아니요. 오늘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오늘 6주 1회차 프로그램은 4분 달리기가 5세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런데이 주제는 부상이에요. 부상 저번 시간에 한 거 기억나요? 그럴걸요? 체육책 보면서 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안 나왔던 내용들, 골절하고 출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주 1회차 운동하러 갑시다. 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데이 6주차 첫 번째 트레이닝입니다. 오늘이 16번째 트레이닝이네요. 전체 트레이닝의 3분의 2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셔도 됩니다. 스스로 축하의 선물을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만큼 트레이닝을 16번이나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운동의 심리적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 및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자, 16번째 트레이닝을 멋지게 시작하기 위해서 5분간 즐겁고 힘차게 걸어볼까요? 오늘은 이전 트레이닝처럼 4분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5번 반복합니다. 저항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무산소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은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산소 운동은 불안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고강도 저항 운동은 오히려 불안이 높아집니다. 운동의 심리적 효과 두 번째,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적어집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 모두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비슷합니다. 운동 기간이 길수록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뒤로 부상을 당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을 당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오늘도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은 신체적인 문제를 떠나 정신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삶에 활력이 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행복하게 하던 운동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은 다시 부상을 당할까봐 심리적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움츠려들고 제대로 트레이닝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평소 생활에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활동적인 삶이 육체적 활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치료 시간을 휴식으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상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연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달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혹은 치료 기간 동안 평소 훈련하지 못하는 부위를 단련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해드린 물속에서의 달리기나 수영, 자전거를 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선수가 된 이유는 강인한 정신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위대한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른 부위가 보완하고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몸에 신체적 장애나 만성적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달리기를 아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더 강해지도록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운동량과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운동의 심리적 효과 세 번째, 자아 존중감과 자긍심을 상승시킵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에 관계없이 자아 존중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운동 전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 운동으로 인한 자아 존중감 향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의 심리적 효과 네 번째, 인지 능력이 상승됩니다. 일회성, 한 번으로 하는 일회성 운동보다는 장기간 걸쳐서 하는 장기간 운동이 인지 능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의 심리적 효과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이제 4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리해서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달려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운동의 심리적 효과 과정을 설명하는 첫 번째 가설, 열 발생 가설입니다. 운동이 체온을 높이면서 체온 상승은 뇌에서 근육의 이완 반응을 유발합니다.
뇌에서 내려진 명령으로 근육이 이완되면 이 정보가 다시 뇌로 전달되어서 이완감이나 불안 감소로 인식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효과를 설명하는 가설, 모노아민 가설입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로 감정과 지금은 정서가 2분간 걷는 개선된다는 시간입니다. 가설. 부상을 가장 많이 당하는 계절 중 하나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몸이 얼어붙고 옷을 두껍게 입어서 몸이 둔해지며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서 지면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면이 미끄러워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폭을 줄이고 바닥을 잘 보면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뇌 변화 가설입니다. 운동 시 뇌의 되뇌피질의 혈관 밀도가 높아지고 뇌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뇌의 혈관 변화와 혈류량, 뇌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되는 것은 운동에 따른 인지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생리적 강인함 가설입니다. 스트레스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면 대처 능력이 좋아지고 운동 같은 스트레스, 운동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불안이 감소되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 심리적 가설입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진짜 있어서가 아니라 기대 심리로 인한 위약 효과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외모에 대한 외적으로 자신감이 증가하면서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까지 개선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걷기나 달리기를 하다가 몸에 통증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아니며 달리기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를 잘 살펴보시고 올바른 자세를 취했는지 생각해. 우리가 저번 부상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운동 손상의 여러 가지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중에 설명 안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절, 두 번째는 출혈이에요. 이 골절과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스포츠 활동 중에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미리 안전한 매트를 깔아 놓습니다. 이게 부상이 당했는데 골절인지 뭔지 모를 때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변형. 변형은 어떤 상황일까요? 변형은 뼈가 본래의 상태에 위치하지 않고 짧아지거나 각이 지거나 회전하게 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상이 일어난 부위와 손상이 없는 부위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점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압통입니다. 압통은 손상 부위를 부드럽게 눈길에서 달리기 위해 아이젠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눈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장비를 빼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를 착용하고 눈이 없는 곳을 달리시면 착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되고 피로도가 상승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눈길에서 착용하고 눈길이 아닌 경우 빼고 달리도록 하세요. 눈길을 달릴 때는 금방 눈이 내려서 쌓인 곳을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는 마찰력이 더 좋고 미끄러질 위험도 덜합니다. 대신 눈 아래에 돌이나 구멍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달리던 길이나 트랙에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세 번째, 운동이 제한되는 상황들입니다. 손상 부위를 움직이면 통증이 느껴져서 움직임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상황들입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네 번째, 부종 및 반상 출혈. 골절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피부 밑으로 출혈이 일어나 피부 색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마찰음이 나온 경우. 골절 부위에서 골절된 양쪽 뼈의 면이 막 부딪힐 때 소리가 나거나 마찰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가성 운동입니다.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관절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부상이 아닌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암이나 큰 질병을 앓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치가 되었더라도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절 환자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냐, 처치 원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골절이 일어났을 때 출혈이 있는지,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이나 간접 압박을 하여 지혈을 하고 소독한 후에 부목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이동 주의입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 환자를 되도록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추가 손상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뼈가 외부로 노출된 복합골절의 경우 부러진 뼈끝이 신경, 혈관, 근육을 손상하거나 피부를 뚫고 나오는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후 보통 속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골절입니다. 폐쇄골절 형태. 손상된 뼈 주위에 피부가 찢어지지 않고 피부는 이상이 없는데 피부 안쪽에서 골절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뇌출혈이나 주위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멍이나 부종, 부풀어 오르는 현상, 부종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개방골절입니다. 개방골절 형태. 폐쇄골절과는 반대로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심한 외부, 겉에서 봤을 때 외부 출혈이 발생됩니다. 개방골절은 외부의 균이 밖으로 드러난 살과 뼈로 침입할 수 있어서요. 감염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폐쇄골절 형태랑 개방골절 형태를 구분해서 이해합시다. 폐쇄골절은 피부를 뚫고 골절된 뼈가 나오지 않고 안에 보니까 골절되어 있죠.
골절이 일어난 순간 상황에서 처치하는 순서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단단한 형태로 고정을 하고 손상 부위를 얼음 찜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쪼이지 않도록 손상 부위가 쪼여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붕대로 감습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거상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골절을 다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출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피부와 혈관이 손상되어서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현상을 출혈이라고 합니다. 출혈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출혈, 내부 내출혈. 피부 표면 밖으로 흐르지 않고 신체 내부, 체강, 흉곽이나 복강 등에서 그리고 연부 조직 속으로 흐르는 출혈을 말합니다.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를 보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출혈. 정녕 마지막인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면 태양이 어김없이 솟아오르듯 보상이 있게 마련이죠. 지금 이 고통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멋진 신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뇌출혈은 손상된 피부 표면을 통해 혈액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출혈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출혈이 눈에 보이는 것, 출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빨리 지혈을 해야 합니다. 외부 출혈이 계속되면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혈의 예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포츠 시설의 딱딱한 모서리 같은 경우는 보호 패드로 감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이거나 찔려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그럴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확인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출혈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직접 압박법입니다. 직접 압박.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고, 출혈이 멈추면 소독한 거즈로 덮은 다음 압박 붕대로 감고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농담입니다. 이번 달리기를 넘긴다면 다음 달리기도 무리 없이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런데이를 믿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첫 번째 대처 방법, 직접 압박법의 대처 순서를 보겠습니다. 압박 붕대로 감싸고 거즈를 대고 상처 부위를 직접적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출혈의 대처 방법 두 번째, 간접 압박법은 무엇일까요? 간접 압박법은 직접 압박으로도 출혈이 계속될 때에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심장에서 가까운 동맥 부위를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다친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맥을 압박하여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출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간접 압박법의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위팔 동맥을 압박하는 경우, 요골 동맥을 압박하는 경우, 대퇴 동맥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박 지점 잘 살펴봐 주세요.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부상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트레이닝을 모두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마라톤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km 대회나 10km 대회는 체중 감량과는 다른 방식의 훈련이 있습니다.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끔 언덕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들처럼 긴 언덕을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기 코스를 선택할 때 약간씩 경사가 있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언덕이 있는 코스는 매일 달릴 필요가 없고 3-4번 달리기에 한 번 정도만 달리시면 됩니다. 이런 언덕을 달리시면 대퇴사두근,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고 잘 다치지 않는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언덕 훈련을 하려면 대략 10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의 언덕이 좋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덕 훈련은 등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을 오르고 나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내리막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보다 산을 내려오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언덕을 내려오는 것은 더 많은 충격이 오며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내리막을 내려올 때의 충격은 대부분 무릎과 허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덕을 내려올 때는 너무 속도가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언덕을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몸을 제어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너무 급한 경사의 언덕에서 하는 훈련은 좋지 않습니다. 발이나 다리에 계속 부상이 발생한다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과 함께 신발을 바꿔보세요. 사이즈가 맞지 않은지, 쿠션이 너무 두껍거나 얇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세요. 신발 밑창의 마모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쏠려 있는지, 양쪽이 다르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만약 신발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갈 때 신발을 가지고 가거나 신발의 사진을 찍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모한 칼로리를 살펴보세요. 앞으로는 점점 더 칼로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런데이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트레이닝을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부상을 당한다면, 그래서 달리기나 다른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상이 치료될 때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상을 휴식으로 받아들이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면 그동안 단련하지 못한 다른 신체 부위를 단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바른 자세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걷는 자세를 살펴보세요. 바른 자세로 걷고 있나요? 수시로 자세를 점검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라면 꼭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발이나 다리에 계속 부상이 생긴다면 의사에게 신던 신발을 들고 가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은 언덕이 있는 코스를 달리는 것도 좋습니다. 언덕 코스는 온몸의 근육을 골고루 훈련시켜주며 이로 인해 부상을 방지해줍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 트레이닝에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트레이닝이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부상을 당하지 마세요.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욕심과 자기 과신, 그리고 경쟁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달리기를 하는 이 순간을 즐기세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신감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절대 여러분 옆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친구들의 기록을 보고 발끈해서 경쟁하면 안 됩니다. 다음 트레이닝은 드디어 마지막 자세 트레이닝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했던 자세 트레이닝을 잘 하셨다면 지금쯤은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자세 트레이닝을 하면 정말 멋진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트레이닝에서는 달리기의 대표적인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덕과 내리막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자세란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자세 훈련은 없기 때문에 다음 트레이닝은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와, 런데이 멈췄다. 런데이 멈춰. 아, 런데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뛰면서 들었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태희 씨부터.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은총이보다 체력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놀랬어요.
저는 은총이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길래 막 지목하면서 걔네들보다는 잘 뛰겠다고 하길래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태희 씨가 더 잘 뛰었어요. 훨씬 2배 정도. 2배 정도로. 자, 우리 실버 건 씨. 저는 이 영상을 중수업 때 볼 때 네. 좀 비디오를 끄고 싶습니다. 나도 아, 실버건이 은근 웃겨요. 그쵸? 아, 그 정도 조금, 앞에 오프닝 때 말한 게 무색할 만큼 조금 자신한테 부끄럽죠? 너무 포기를 빨리 했습니다. 은총이 이겼다. 아유, 실버건님 일로 와보세요. 아니, 저번 남자 2명 게스트보다 훨씬 더 잘 뛰겠다고 했었는데, 응? 선생님이 봤을 때 1분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1분 만에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네, 초반에 네, 너무 네. 전속력으로 뛰어서 그러니까 페이스를 싸우지 말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페이스로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순발력 있게 축 치고 갔다가 끝나요. 체력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자기 페이스,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가지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5분 이상 뛸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게 우리들의 과제예요. 알겠죠? 자, 원래 30분을 뛰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엄살쟁이에요. 여기 실버건 씨. 실버건 씨가 너무 엄살 부려가지고 25분밖에 못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는 사람을 지목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버건 씨 누구 지목하고 싶으세요? 저는 6반에 네. 다니엘을 아, 추천합니다. 다니엘. 알겠습니다. 박브라더스. 박 브라더스. 자, 그 다음에 룰반이에요, 테이 씨는요, 테이 씨. 저는 저희 반 어, 은우를 추천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오늘. 바꿨어요. 그 홍은우. 파란 꼬북? 네. 파란 꼬북님? 파란 꼬부. 닉네임 파란 대박. 꼬북님. 이유는 뭔가요? 그냥 없어요. 학교에서 맨날 데이트하는 거 아!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박제되는데? 데이트? 정말 이거 편집하죠.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 편집하죠. 알겠습니다. 6주 2회차 런데이에서 만나겠습니다. 빠이. 와. 안녕.